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. 구독, 좋아요. 안녕하세요, 박정호입니다. 자, 오늘 들고 올 주제는요, 우리가 하수가 아니다, 이제 고수가 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자, 이런 컨셉으로 들고 왔습니다. 자, 이 금세기 최고의 절정 고수였던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인데요, 이 두 분이 비슷한 어떤 회담 장소에서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. 근데 이 두 분의 실제 대화 내용은 이렇지 않고요, 이거는 제가 가상으로 만든 것이고 실제 두 분의 담론은 다른 거였습니다. 그런데 어떤 거냐, 자, 우리가 아는 것과 달리 이 두 분이 전 세계적인 부를 거머쥐거나 나름대로 일가를 이루는 비법이 경제적으로는 좀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예요. 먼저 빌 게이츠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난 소프트웨어를 팔아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시장을 형성해서 돈을 벌었어 라는 게 이제 빌 게이츠의 의견인데요. 자, 무슨 얘기냐? 전 세계 특허의 진화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. 여기 맨 위에 보시면 타이핑을 친 내용이 An Open Letter to Hobbyist라고 써 있는데요. 자, 무슨 얘기냐? 애호가들을 위한 공개 편지, 이 정도로 번역이 되겠죠. 이 편지를 만든 사람은 바로 여기 직인에서 보인 것처럼 빌 게이츠입니다. 빌 게이츠는요,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하고 나서 IBM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정작 자신이 벌어들인 수익은 미미하다는 걸 확인했죠. 왜냐하면 불법 복제 때문에 훨씬 더 적은 수익을 창출하게 된 것입니다. 그 무렵까지만 하더라도요,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순 수학적인 연산자의 결과물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돈을 주고 살 수 있냐, 팔 수 있냐, 너는 1 더하기 1을 돈 주고 파니? 라는 그런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한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는데요. 빌 게이츠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풍토에서 내가 계속 더 제품을 개발해 본들 나는 경제적 성과를 얻긴 어렵겠구나 해서 빌 게이츠는 76년 2월에 컴퓨터 애호가들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. 바로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. 이 내용의 세부 문구를 살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, 내가 이렇게 불법 복제로 이 정도 수익을 거둘 줄 알았으면 나는 사실 맥도날드에서 버거를 굽고 말았을 겁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무슨 얘기냐, 본인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림없이 밤샘 작업하고 해서 이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,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그것을 누가 제값을 주고 사준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복제를 했다니, 그 결과 내가 투여한 인풋 대비 얻은 성과는 맥도날드에서 버거 굽는 것보다도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, 소프트웨어 산업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창작물을 온전히 보호해주는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제시한 것입니다.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, 많은 애호가들이요, 항의가 빌발쳤다고 합니다.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, 너는 어떻게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가지고 돈을 받을 수가 있니? 라는 게 그 당시 상당 부분 문화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 빌 게이츠는요, 다시 본인이 이 오픈 레터를 작성했던 그 컴퓨터 애호가들을 위한 그 잡지에 두 번째 공개 편지를 쓰는데요, 뭐라고 썼냐 하면, 물론 화가 나실 수는 있다. 하지만 나도 그 누구보다도 소프트웨어라는 게 계속 발전하길 기다리는 사람이고,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 소프트웨어로 굉장히 편하게 일을 했었을 때 얼마나 수월한지를 잘 알고 있다. 그런데 누군가가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만들어 주려면,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윤택한 삶을 살려면 그 개발한 사람에게 돈을 적당하게 주지 않고선 누가 개발하겠니? 라는 그런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. 이 편지와 함께 적지 않은 소송을 우리가 빌 게이츠는 감내했고요. 그 결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최초로 이 소프트웨어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물건으로 점차 탈바꿈되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편지입니다.
자, 만약에 빌 게이츠가요, 이렇게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 없이 계속 나는 더 좋은 소프트웨어만 개발해야지라고만 생각을 했다면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부호 중에 한 명인 이 반열에는 절대 오르지 못했겠죠. 자신의 물건이 제대로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, 즉 시장을 형성해서 돈을 벌었다는 빌 게이츠의 초창기의 문구는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또 뭐라고 했느냐? 너처럼 나도 시장으로 돈을 벌었어. 아이폰과 같은 제품을 만든 게 아니라 시장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. 자, 이건 무슨 얘기냐? 우리가 옛날에 썼던 투지폰입니다. 이 투지폰을 우리가 주로 사용했었을 때 내가 어떤 휴대폰을 써야지라는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소비의 관건은 당연히 소비자들이 대부분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는데 거의 이 휴대폰의 90%를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 휴대폰을 구매할 때는요, 요금제와 디자인만 가지고 휴대폰을 결정했어요. 왜냐하면 결국 통화 문자만 할 거니까요, 대부분은.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요금제와 디자인만 보게 되고,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, 이 당시에도요, 우리 삼성과 LG는 이 휴대폰이라는 게 머지않아서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될 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. 그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 수많은 그 당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이 휴대폰 안에 그걸 넣어줬었거든요. 저도 유치하지만 고스톱 게임도 해보고 지뢰찾기 게임도 해보고 어떨 때는 이걸로 영화 예매 상황도 확인해 본 적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통화 문자만 쓰고 이걸 앱 같은 경우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, 휴대폰은 곧 움직이는 컴퓨터가 된다는 예측은 했지만 그 누구도 스마트폰이라는 컨셉으로 가지 못했죠. 오히려 계속 공급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요,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제품을 계속 신제품으로 또 바꿉니다. 요런 휴대폰 만들어 봤다가 요런 휴대폰 만들어 봤다가 가운데 버튼 하나를 넣었다가 가운데 버튼을 없애보기도 했다가 이렇게 다양한 휴대폰을 만들어요. 즉 제품의 수명 주기는 점점 더 짧아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제품마다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생기게 됐고요. 그러다 보니 이 안에 하나하나의 앱을 개발하려고 창업을 준비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 뭔가 우수한 프로그램, 오늘로 따지면 앱을 개발하기가 수월치 않게 된 것이죠. 예를 들어서 우리가 LG에서 또는 삼성에서 이렇게 생긴 모양의 휴대폰을 만든대 라고 하면 여기에 넣을 만한 게임이나 앱을 만들기 위해서 버튼은 몇 개가 있고 어떤 버튼이 어떤 인터페이스로 작동되는지에 맞춰서 게임을 만들어 놨는데, 여기에 충분히 내가 개발한 게임이 충분히 팔릴 기간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LG는 또 다른 휴대폰을 출시해버리는 거예요. 삼성도 또 다른 휴대폰을 출시하고.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개발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. 새로운 휴대폰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맞는 형태로 다시 인터페이스를 또 바꿔야 되고요. 다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써야 되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은 욕구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안에 프로그램들이 견실하고 좋은 게 점점 안 나오니 점점 더 예전처럼 문자나 또는 통화만을 중심으로 이렇게 소비를 하는 형태가 돼버리니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라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는 그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 왔는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이 사실을 명쾌하게 이해했어요. 어렵게 디자인한 이 아이폰, 우리 3G 때인데요. 이걸 내가 왜 바꾸나? 많은 돈과 비용을 들여서 4G 때도 똑같은 거고요. 5G 때도 똑같은 거고요. 바로 3G가 나온 지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서도 우리 아이폰의 전반적인 컨셉과 모양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. 오히려 이게 아이폰 최신 모델인지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, 이 라운드 끝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을 정도죠. 자, 스티브 잡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. 이 안에 이 수많은 좋은 앱이 개발되려면 이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3G 때 개발을 시작해서 조만간 아이폰에서 4G를 나온다 하더라도 화면의 크기는 어느 정도고 화면 안에 있는 앱은 어떤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며 인터페이스는 가운데 버튼이 하나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아이튠즈라는 데 올려놓으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결제를 받고 어떻게 수익이 분배되는지를 명쾌하게 만들어준 것이죠.
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런 앱 개발자들이 시장이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쾌적하게 형성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을 걸고 한번 앱 하나 개발해 봐야지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. 바로 그 과정에서 스티브 잡스는요, 이런 전통적인 거래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지만 원활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의 아닌 해안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. 그리고 한 수 더 위라고 자신을 평하고 있는데요. 이것도 제가 만든 문구입니다. 실제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아니라요. 왜 스티브 잡스가 한 수 더 위냐 하면 빌 게이츠도 궁금해하고 있죠. 바로 넌 네가 고생해서 번 돈이지만 난 아니지롱이라고 이제 해놓은 건데요. 자,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. 예전 우리가 아이폰 화면입니다. 우리가 아이폰을 좋아했던 이유는 갤럭시도 마찬가지긴 한데요. 이걸 좋아했던 이유는 아이폰이 자체 이 하드웨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앱들이 굉장히 유용했기 때문이죠.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십시오. 이 수많은 앱들 중에서 애플사가 직접 개발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카카오, 애플사가 안 했고요. 지금은 없어진 싸이월드. 직접 안 했죠.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다음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뭐 다른 게 있나요? 그 당시는 유튜브도 구글 게 아니었죠.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애플사가 직접 개발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. 하지만 이런 앱 하나하나가 더 만들어질 때마다 소비자들은 아이폰에 대한 가치를 더욱더 높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빌 게이츠는요, 시장 거래의 규칙을 설정하고 이걸 좀처럼 바꾸지 않았습니다. 공급자에게 안정적인 시장이라는 인식을 제공해 줬고요. 이 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입고해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했더니만 어떻게 됐느냐? 쉽게 말해서 번화가가 된 거예요. 많은 사람들이 이 쿠폰을 구매하고 이 수많은 앱들을 선택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공급자들 입장에서도 더더욱 많은 앱을 개발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버린 것이죠. 이거는 그 MS사의 윈도우 화면인데요. 대부분 보시면 윈도우사가 직접 개발한 것들이 많고요. 우리가 한글이나 이런 몇 가지 워드 프로세스가 있긴 합니다만 한글 만들었다고 해서 MS에 돈 주는 거 아니죠. 하지만 이 앱이 만들어져서 유료로 결제되면 이거는 애플사와 쉐어되는 구조입니다. 바로 넌 네 혁신으로만 돈을 벌었지만 나는 남의 혁신을 이용했다라는 아까 우리 스티브 잡스의 언급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. 자, 지금도 많은 분들이 내가 무엇인가 좀 더 경제적으로 윤택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주말에도 일을 하고 나 스스로 밤늦게도 일을 하는 그런 스스로 혁신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가주실 겁니다. 이거는 제가 그분들의 노력을 감히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. 하지만 좀 더 편하게 사시라는 말씀에 좀 더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 방식은 하수의 방식이에요. 고수는 남의 혁신을 가지고 쉐어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만드는 데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코로나19 어떻게 보면 이 어목기 때 집에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좀 더 이런 상생 모델을 그리면서 좀 고수가 될 수 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가져봤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